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우한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전 세계 4편을 투입해서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700여 명을 입국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귀국한 후에는 최소 2주 정도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국한 교민들이 접촉하게 될 시민들과의 그 안전 관리 어떻게 되는지 우려가 많은데 이재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우한 폐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일단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 상황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천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는데 더 걱정인 건 의심 환자가 거의 6, 7천 명 정도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의심 환자의 거의 40% 넘는 환자들이 확진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수준 정도라면 주말이면 거의 이제 10,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중국 상태가 여의치 않은 상태로 가고 또 국내에 이제 환자들이 이미 이제 유입 환자들이죠. 중국 특히 우한 후베이를 갔다 오신 분 4분이 이미 확진된 상태, 그리고 밀접 접촉자들도 100여 명 넘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 유입 환자의 증가 문제, 그다음에 국내 유입 환자들의 증가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환자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있는 시기입니다. 아니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어제 저희가 오전 7시경쯤에 중국의 그 사망 숫자와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2,80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밤 9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망이 106명, 확진이 4,629명. 2배 정도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되네요. 이게 어때요? 지금 예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환자가 증가되는 경우가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했지만 사스하고 이제 메르스도 경험했고 메르스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뼈저리게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사스 때만 해도 한 2년여간의 기간을 통해서 한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700여 명의 환자가 사망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 속도라면 지금 거의 한 달, 한 2달 안에 지금 사스가 2년 동안 발생했던 환자들이 발생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확산速도가 빠르다는 부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8년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자를 포함해서 중동에 발생 환자를 보게 되면 현재까지 3천여 명밖에 발생을 안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치사율이 조금 낮다. 15% 정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요. 치사율은 현재 이제 4천여 명에 100여 명이니까 네. 한 2에서 5% 정도 사이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훨씬 낮기는 낮죠. 메르스가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35%, 우리나라는 20% 정도였으니까 네네.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상태라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2에서 5% 정도라는 이제 치사율 자체가 네. 이게 별로 숫자로 낮아 보이지만 그런 감염병의 치사율에서 1% 넘는 감염병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치명적이라는 부분들은 다른 게 너무 치명적이어서 비교할 때는 낮아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감염병을 생각할 때는 2에서 5% 정도만 돼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폐렴의 사망률 한 5%, 7%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네.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폐렴의 사망률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부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국내에 확산되는 거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의 치사율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2%에서 5% 정도 되는 치사율은 높은 편이다. 일반 전염병과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런 얘기신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을 해서 정부 차원의 선제 조치를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일단 이제 메르스 때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편이 됐고 인력도 이제 많이까지 못 뽑았으면 조금 뽑았고 또 훈련도 많이 된 상황이고 의료기관들도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하나가 병원 하나를 완전 뒤흔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각심 때문에 많은 훈련을 하고 있고 1년에 거의 매년 이제 이런 신종감염병 대비 훈련을 거의 이제 종합병원 이상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메르스 때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된 상황들인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상당히 구조상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작은 의료기관들이 만약에 이런 환자들이나 이런 유입해서 여러 군데가 폐쇄되거나 그러면 그 공포심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1차 의료 체계들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현 상황에서의 방역 측에는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고, 그다음 보건소라든지 공공의료기관, 일부 이제 환자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점 병원에 해당되는 병원들이 역할을 좀 잘 수행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위기 상황들을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참 좀 와닿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우한에 고립된 교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 2주 정도 격리 수용해야 되고, 이 곳으로 천안의 공무원 시설, 이걸 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부가 고민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안전한 격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어제 이제 KBS 특별대담에 박능우 장관님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일단 이제 좀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설 격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전염병 접촉자에 대한 격리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격리입니다. 이게 사실 밀접 접촉자들을 이제 격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한에서 있으셨던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예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일단 그중에 혹시라도 이제 발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시설격리라는 이제 가장 특단의 카드를 동원한 부분이고 사실 그분들이 시설격리하는 동안 그 안에 의료진들도 다 들어가게 되고 매일 이제 발열도 확인하고 또한 매일 발열뿐만 아니라 자기 방에서 밥 먹으러 가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발열을 체크해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이제 국가지원격리병원으로 이송해서 다 검사를 받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될 거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에볼라 파견 갔다 와서 실제로 3주간 시설격리를 당해본 사람이라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부에서의 상황들이 어쨌든 잘 조절되고 조율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함은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이제 모셔오는 거고 또 그분들을 그렇죠. 사실 2주 동안 힘들게 또 격리 생활을 지내야 되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조금 좀 이제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사실 그만큼 철저하게 정부가 준비하고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감염병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불안을 감재올 정도로 철저하게 그분들을 잘 이제 돌볼 수 있는지 부분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우리나라의 국경 문제에 해당되거든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모셔오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너그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태울 때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우한에 남겨두고 사실은 그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셔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너그럽게 우리 또 이런 상황을 좀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의료진들 입장에서도 한 인간으로서 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시잖아요. 나도 치료하다가 전염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의료진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르스 때 이제 느꼈던 그런 공포라고 할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의료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무너지면 사실은 이제 국민들 돌볼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들 돌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수행했을 때 이제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감염병으로부터 위험을 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숙명이라 생각하고 지금 다들 이제 본인 일이 이제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 또한 방역을 담당하는 이제 지명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가 가끔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정해 주시고 좀 많이 격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공포도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아유 정말 마음에 제가 막 죄송해지는 마음인데요. 자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인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얘기를 하면서 또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잠복기에도 격리가 필요하고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아, 네. 아마도 용어 선정 자체에 조금 혼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잠복기라고 하면 일단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이제 증상을 발현하기 전에 막 증식하는 단계고요. 그런 단계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확인도 안 되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을까? 에 대한 네.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증상 감염기라서 헷갈려 좀 약간 혼동된 게 아닌가. 무증상 감염 자체는 이미 감염이 돼서 네. 바이러스는 검출이 되지만 환자가 증상을 못 느끼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감염 상태 또는 아주 가볍게 알아서 증상을 못 느끼는 게 이제 후기 감염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근데 무증상 감염도 사실 전파 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고 메르스 때도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킨 사례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그에 대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중국 측에서 그런 근거 자료를 제대로 보여줘야 방역의 단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게 중에 하나가 우한 폐렴 증상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지 말고 보건소에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1339로 연락해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1339 콜센터가 하루에 10,000통 정도 막 전화가 오면서 마비 상태라고 하고 연결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이 어제 상당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1339가 환자들만 전화 거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이송 관련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 거기 그렇군요. 때문에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복지부에서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원래 이제 근무 인원이 19명이었다 그러고요. 아, 네. 오늘 67명, 내일 100명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3,400통 봤는데 어제 하루만 10,000통 넘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일단은 인원이 이제 확대가 되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1339는 정말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분 중에 증상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의심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이송할지를 상의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문의들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필요한 문의만 해주면 좋겠고, 일단 콜센터 네. 대응 인력은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 우리나라의 우한 폐렴 관련해서 대응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많던데 이거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중국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사스를 경험하긴 했지만 사스 경험한 지가 거의 16년이 지난 17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감염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초기에 우왕좌왕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환자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수집이 안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돼서 다른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 준비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를 겪게 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너무 증가하니까 거의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의 그런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말 초유의 이제 그 대도시 차단, 우리는 서울만한 도시를 차단하는 그런 정책까지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중국의 정책이 잘 맞아떨어져서 좀 환자 감소 추세가 좀 나타나면 좀 저희들도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신종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백신 개발이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좀 있으면 백신 개발이 될까요? 사실 이제 상용화된 백신이 나오려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분리해서 이제 기초 실험들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백신에 이제 전구 물질 같은 게 개발되더라도 사람에게 투여하기 전에 거쳐야 될 동물 실험들, 또 사람에게 투여해서 안정성 부분, 그러니까 효과가 있더라도 안정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니까. 그렇죠. 또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유행을 잠잠하게 할 만한 백신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전략들, 백신이 없는 것들을 가정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과감하게 펼쳐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국민들이 결국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손 씻기, 네. 마스크 착용 이게 지금 제일 최선입니까? 일단 뭐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 꼭 지켜주셔야 되고, 특히 호흡기 증상 있으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꼭 쓰셔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병원들이나 지금 방역 체계들이 아주 그 로딩이 과중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병원은 단지 꼭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만 방문하고, 면회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가주시는 게 현재로서 병원을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꼭 이해해 주시고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면회는 꼭 필요한 경우만 가라.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